관성에너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판의 질량은 M입니다. 이때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 J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J는 비례계수 K와 반지름의 자성과 질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외곽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K의 계수는 1입니다. 외곽에 집중된 단서가 없다면 이때 K는 0.5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름이 D이고 질량이 G인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 J는 어떻게 되느냐? 위의 수식과 다른 부분은 K의 D의 자성의 M이 됩니다. 이때 반지름은 D는 2R로 D의 자성은 4R의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위식과 같이 되려면 다음 식은 J와 K의 4분의 1 D의 자성의 M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K를 1로 사용하면 4분의 1 D의 자성 질량을 G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이 수식에서 GD 부분만 100kg인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 J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K를 포함한 거죠. K를 포함을 시켜서 간단하게 GD의 자성으로 일단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100을 우리가 4로 나누게 되면 25가 관성 모멘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우리가 K를 개수라고 보면 우리가 반지름은 미터이고요. 미터의 자성이 되고 M은 질량이죠. 킬로그램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의 자성이겠네요. 킬로그램 미터의 자성으로 우리가 단위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회전수 RPM을 RPS 또는 라디안 퍼 세크 각속도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PM은 분당 몇 번 회전하는가입니다. RPS는 초당 몇 번 회전하는 것입니다. 분당 3600번 회전하는 기계는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을 나눠주게 되면은 60 RPS가 됩니다. 그래서 RPM 나누기 60을 하면 RPS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RPS를 라디안 퍼 세크로 바꾸면 한 바퀴는 1바퀴는 2파이죠. 그래서 2파이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2파이 60에 분의 1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120 파이의 그 각속도가 됩니다. 문제 4번에서 관성 모멘트 J는 비례계수 K와 M과 반지름의 자성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K는 질량이 외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1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나타낼 때 GD의 자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G는 물체의 중량, D는 직경이 됩니다. D는 반지름의 2배이므로 D의 자성은 4R의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GD로 관성 모멘트를 표현할 경우에
4로 나누어져야지 동일한 수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K는 1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물체가 3600rpm으로 회전한다고 하였을 때 이를 RPS 단위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60초에 3600번 회전하는 물체는 1초에 60번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수식은 RPM 나누기 60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PS는 60 RPS가 됩니다. 저장된 에너지는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E는 2분의 1 CV의 자성이 됩니다.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자성이 됩니다. 플라이휠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J의 오메가의 자성이 됩니다. 이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따라서 60rps를 라디안 퍼 세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 회전수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60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오메가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의 단위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GD를 4로 나눈 값 25가 관성 모멘트 J가 되며 오메가는 2파이에 6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2파이에 60에 자성이 된 것이 우리가 그 플라이휠에 저장된 에너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극 60Hz의 유도 전등기의 회전 속도 RPM은 단 슬립은 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슬립이 0이라는 것은 무브화 상태일 때 회전 자계와 로타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동기의 극수는 자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N과 S극. 이 N과 S극은 회전 자계가 한 바퀴를 돌 때 동일하게 한 바퀴가 따라 돌게 됩니다. 자석은 NS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동기는 2극 전동기입니다. 4극 전동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극과 S, 다시 N극과 S의 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자계가 회전자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가 회전자계가 1회전할 경우에 2분의 1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4극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에서 1극, 3극 이런 전동기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극, 4극, 6극, 8극식으로 전동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 속도는 2파이 F입니다. 이러한 회전 속도는 오메가로 나타내며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였습니다. 60Hz의 전동기의 2극의 경우에 한 바퀴를 돌게 되며 시간의 주기가 1분이기 때문에 1초에 60번을 돌며 초를 60초간 새알리게 되면 3600번 우리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PM으로 단위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극의 경우입니다. 4극의 경우에 60초에 1초에
30번을 회전을 하게 되며 60초를 계산하면 1800rpm이 됩니다. 전동기의 용량 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동기를 이용하는 장치는 설비로 구성이 되겠죠. 이 설비가 구성되고 나면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노후화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설비는 예산을 따서 그 다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고 설계, 예산,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과정이 있겠죠. 회사에서는. 근데 이게 한번 진행되고 나면 자, 요번 달에 진행됐는데 한 두 달 지나가지고 장치가 좀 작게 설계가 됐단 말이죠. 그럼 다시 예산, 설계, 승인을 해야 되죠. 한 2년이 지났는데 조금 그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유분을 그 설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설계 용량을 갖다가 조금 증가를 시킨다. 1.1배로 이건 조금 의문점이 있죠. 그럼 2배, 2배라면 가격은 2배로 증가는 안 하겠지만 뭐 쉽게 산술적으로는 2배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승인이 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약 1.5배 정도를 쓰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념적으로 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0kg의 물체를 10m 높이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줄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10kg를 10m 높이로 올렸으니까 100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10kg의 물체를 10m로 올리는데 중력과 습도가 9.8이 곱해져야 되니까 980이 되겠죠. 980 줄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줄은 mgh가 되는 거죠. 중량하고 중력 가속도 높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10초에 수행을 할 때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에너지를 쓸 때 10초에 한해서 쓰게 되니까 980에 나누기 10을 하면 줄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98W가 소모되게 되는 거죠. 양수 용량을 미터의 자성 미닛으로 표현을 하면 킬로그램 세크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수 용량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물을 이런 그 박스에 담았어요. 1m, 1m, 1m 박스에 담으면 이것이 1톤입니다. 1톤. 1톤은 1000kg이죠. 그러면 이것을 미터의 삼성과 킬로그램은 1000의 관계에 있고 미닛은 어떻게 됩니까? 세크로 변환하면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양수 용량이 6m의 삼성 퍼 미닛이고 양정이 20m입니다. 펌프 효율은 80%고 여유 계수를 1.1로 설계를 했을 때 사용 전동기의 용량은 킬로와트 단위로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양수 용량이 6m의 삼성이면 6톤입니다. 이걸 1분에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20m이고 뒤에는 설계할 때 여유 계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6톤을 1분에 들어 올리면서 높이는 20m이죠.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6000이고 중력과 속도는 9.8, 높이는 20m이죠. 여기서 우리가 와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 퍼 세크로 우리가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수식에서 60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여기에서 펌프 효율 0.8, 80%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곱하기 여유계수 1.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사용 전동기의 용량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8m이고 수조 100m의 삼성을 만족시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단 손실두수는 2m이다. 이 손실두수라는 이야기는 펌프를 동작시켜 가지고 위로 수도관을 쭉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의 여유 부분 높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높이는 2m와 8m를 더해서 10m가 되는 거죠. 그러면 MGH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높이는 10m이고 중량은 100m의 삼성이니까 100톤이죠. 그래서 공을 3개를 더 붙여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시킵니다. 중력과 속도 9.8 곱하기 높이가 10m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킬로줄로 바꾸게 되면은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100,000 공이 하나 빠지겠네요. 킬로 줄이 계산이 됩니다. 높이가 8m이고 손실두수는 2m로 총 높이가 10m입니다. 용량이 100m의 삼성이고 이를 1시간 만에 만수시키고자 하는 전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줄을 계산을 하면 MGH입니다. 따라서 중량이 10만이고 10만 킬로그램, 중력과 속도가 9.8, 높이가 10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트는 줄 퍼 세크입니다. 따라서 초로 나누어지면 10만 9.8 곱하기 10에 나누기에 60 지금 1시간이죠. 1시간. 그러면 60초 곱하기 60분 해서 3600이 되는 거죠. 3600 초가 되죠. 그래서 60 곱하기 6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결과는 2722 와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단위로 바꾸게 되면 2.7 킬로와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8m, 100m의 삼성 수조를 만족시키는 전력량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2.7 킬로와트의 그 전동기를 1시간을 동작을 시키면 2.7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8 곱하기 높이가 총 10이죠. 10 곱하기 100,000 곱하기 9.8 나누기 3600 해주면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1000을 해줘야 되겠죠. 킬로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9번 문제를 봅시다. 에너지 36만을
킬로와트-아워 단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를 시간 단위로 변경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60초와 곱하기 60분으로 해서 3600을 나눠주면 우리가 동일한 단위로 주를 단위를 와트-아워 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100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와트-아워 단위죠. 이것을 킬로와트 단위로 다시 바꾸게 되면 0.1 킬로와트-아워가 됩니다. (100kg의) 중량을 10m 올리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줄은 mgH입니다. 따라서 100에 곱하기 9.8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0000에서 만줄이 계산되게 됩니다. 100kg 중량을 10m 10초 내에 올리는 속도는 얼마이냐? 킬로그램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m를 10초 내에 올리기 때문에 1m/s의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100kg 중량을 10m 10초로 올리는 데 사용되는 인율은, 그러면 J가 10000 만줄이 되고 우리가 초를 계산을 하면 10초로 계산이 됐죠, 아까. 그래서 줄 나누기 세크 10000 나누기 10을 하면 1000W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건상화 중 1톤을 6m/s로 올릴 때 필요한 전동기의 용량은, 효율은 8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줄은 mgH로 중량이 1000, 가속도가 9.8, 높이가 6m/s죠. 일단 6으로 넣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 퍼세크는 mgH의 퍼세크입니다. 이 h 퍼세크가 mg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중량 1톤 곱하기 9.8 속도 6m/s로 계산을 하면 전동기 용량 와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4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1톤을 3600m/min으로 올릴 때 라는 것입니다. 6m/s는 60초가 지나면 6636 360m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하고 동일한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효율 80%는 우리가 나누기 0.8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계산했던 와트를 0.8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킬로와트의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을 또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톤 곱하기 9.8의 속도가 아까 6m/s죠. 6m/s에 우리가 1000을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건상화 중 1톤을 30m/min으로 올릴 때 필요한 전동기 용량은, 이때 용량을 우리가 킬로와트로도 구해보고 우리가 마력으로, HP가 마력입니다. 마력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상화 중
1000kg 곱하기 9.8에 곱하기 속도를 30/min이죠. 그래서 우리가 60을 다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동기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마력은 위에 놨듯이 위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1마력이 0.746k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를 우리가 마력으로 환산을 시키려면 이거 전체에다가 우리가 0.746을 나누어 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마력과 킬로와트 단위를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보제트기가 747이죠. 747. 그래서 746을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46을 우리가 암기를 반드시 해두고 계산을 할 때 1kW의 용량을 0.7로 나누게 되면 0.746으로 나누게 되면 조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1.3 정도의 그 킬로와트 용량으로 우리가 마력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전동기의 출력의 용량이 10kW입니다. 기계적인 출력이 10kW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속도가 1800rpm일 때 전동기의 토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용량 P는 오메가 토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이고 토크는 뉴턴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속도 1800rpm을 rps로 변경을 하면 30입니다. 따라서 2파이 30이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면 만 나누기 2파이 30을 하면 뉴턴 미터로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1 곱하기 9.8 뉴턴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 용량이 10kg이고 속도가 1800일 때 전동기 토크는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1로 늘어나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나요? 뉴턴의 단위에서 1kg이 10뉴턴이니까 뉴턴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로 변경을 하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수식으로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의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동기 그 출력 용량이 오메가 토크로 나타낸다는 것하고 뉴턴 미터로 나타내는 방법하고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내는 토크의 단위에 따라서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